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의 야너주입니다. 자, 오늘부터 경제 뉴스의 포맷을 조금 바꿨는데요. 이전까지는 제가 매일 주요 경제 뉴스 5가지를 소개해드렸다면 오늘부터는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뉴스와 저의 고민을 조금 더 주식 투자와 연관해서 뉴스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너주가 주목한 뉴스는 2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1분기 실적 최고치를 찍은 삼성전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뉴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증권 관련주 소식입니다. 증권회사들의 작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반면에 올해 주가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이 77조 원, 영업이익은 14조 1천억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7%, 영업이익은 50%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가는요. 실적이 공개된 4월 7일 종가가 68,000원으로 마감돼서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는데 주가는 왜 신저가야?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아무래도 주가는 미래 실적을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주식 투자의 아이디어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건 삼성전자의 미래 실적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탄탄한 수요로 인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미래 먹거리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자자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요 미래 먹거리이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분야가 바로 파운드리 사업인데요. 이러한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 업체인 TSMC 대비해서 수율도 낮고 점차 고객사를 오히려 뺏겨나가는 상황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요. 애플은 전체 프리미엄 시장 대비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해서 그 시장 지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전년보다 3% 떨어진 점유율 1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운드리 사업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TSMC와 애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를 만나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죽을 쓰는데 반도체 장비주는 오히려 3월에 주가 상승폭이 컸다고 합니다. 3월 31일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요. 3월 달에 대형 IT 업종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등은 하락 마감한 반면에요. 코스닥 IT 종목 중에 코스닥 IT 업체들의 주가 상승폭은 컸는데요. LX세미콘, BH, 넥스틴 등이 20% 이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대형주는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약한 반면에 몸집이 가벼운 코스닥 종목들은 올해 초에 과도한 낙폭에 따른 반등과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가 다시 강세를 보인 점에 힘입어서 수급이 몰려서 상승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IT 중소형주의 주가 움직임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에 공부한 유튜브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상이 있어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립니다. 해당 영상은요, 바로 동학개미 스승이라고 알려진 박세익 전무가 8.15 머니톡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밝힌 중소형주를 잘 하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밝힌 중소형주 투자에 있어서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박세익 전무가 알려준 것인데요. 박세익 전무는 중소형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수급을 잘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수급 파악은 중소형주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의 움직임,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국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인 기관 투자자 혹은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의 벤치마크 지표인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형주를 펀드에 담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형주를 펀드에 담다 보면 중소형주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나빠지는 반면에 대형주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중소형주로 아웃퍼폼을 하기 위해서 중소형주가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자, 실제로요, 코스피의 대형주와 소형주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달 동안 왼쪽에 보시는 대형주 차트는
큰 장대 양봉을 기록했던 반면에 오른쪽의 소형주 차트는요, 같은 2020년 11월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12월, 1월, 2월에는 조용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대형주가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서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상승은 하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자요, 그때서야 소형주가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2022년의 주가 움직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주가 지수는요, 2월부터 4월까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소형주는 1월에 낙폭을 키웠지만 그러한 낙폭을 2월과 3월에 극복하고 4월 월봉은 오히려 1월 낙폭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안호주도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호주도 중소형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1월 대비해서 현재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언제쯤 이러한 중소형주를 매도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주식 투자는 개별 기업의 실적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앞으로 대형주의 주가 상승폭이 다시 반등을 시작할 경우에 중소형주가 크게 아웃퍼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안호주는 미리 중소형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대형주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기보다는 이러한 대형주의 수급 움직임을 잘 포착하면서 특히 대형주의 가장 핵심 종목인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수급이 중소형주로 몰릴지 대형주로 몰릴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야너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볼 두 번째 뉴스는요, 바로 증권주 소식입니다. 한국경제의 4월 8일 기사에 따르면요, 증권 3인방이 무려 벤처 투자로 인해서 8조 원의 잭팟을 받다고 합니다. 그 기업은요, 바로 한국금융지주와 하나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인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인데요. 지분율이 27%라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현재 지분가치가 5조 원인데 한국금융지주의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기사에서는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의 초기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뿐만 아니라 토스뱅크에도 지분 10%를 투자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분 가치가 하나투자증권의 시총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또한 미래에셋증권도 2017년에 네이버와 지분 교환을 통해서요, 지분 가치를 받게 됐는데 2017년에 지분을 교환할 때보다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시세 차익만 약 5천억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가 투자한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과 달한다는 기사만 보면 증권주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증권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요, 한국금융지주는 작년 4월 12만 원을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7만 5천 원으로 하락했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작년 1월 10만 1천 원을 최고점으로 찍고 현재는 8천 원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가 재미없는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요, 바로 주식 거래가 위축되었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는 주식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현재 거래대금이 위축되고 앞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영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주의 주가 움직임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한국경제의 4월 8일 기사에서는요, 작년에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23조 원어치 담았다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작년에 22조 9천억 원을 기록해서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식 투자 열풍에요,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으로 20%를 넘었다고 하네요. 2019년에 주식 비중이 15%였는데요. 2년 만에 무려 5%가 확대됐고, 이러한 가계금융자산 중에 해외 주식 비중이 처음으로 1%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의 거래 확대가 증권회사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다만 연간으로는 작년에 주식 투자가 확대됐지만 하반기 들어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했고,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주식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계의 주식 취득액이 80조 원이었는데요. 반면에 하반기에는 이러한 주식 취득액이 29조 6천억 원으로 상반기 대비해서 무려 60% 넘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 증권주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최근 약 6달, 또 길게는 1년 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회사들도 고민이 많겠죠. 2021년에 실적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실적의 바탕이 된 주식 거래 자금이 줄어들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습니다. 3월 31일 대한경제 기사에 따르면요,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요, 단기적으로 증권사들의 높아진 이익 체력이
비우호적인 업황, 즉 금리가 인상되고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낮아진 이러한 비우호적인 업황에서는 실적을 방어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실적까지는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증권회사들이 미래 먹거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상자산이란 기사였습니다. NH투자증권 윤 연구원에 따르면요, 국내 가산시장은 2024년 120조 원 규모에서 2040년에는 600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서 많은 증권회사들이 가상자산에 뛰어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은 관계사인 미래에셋 컨설팅 산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가상자산 사업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래에셋증권 측은 미래에셋증권 등의 개별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증권회사들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준비하지만 현재 제도상으로는 증권사들의 국내 가상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데요. 법적인 상황 때문에 합작법인이나 자회사 설립 같은 간접적인 방법들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과세 그리고 허용 방식을 놓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상한다는 소식에 증권회사들이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는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이 된다면 최근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로 위축되는 증권시장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상자산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는 최근에 채용 공고를 내고 관련 인력 채용에 나섰고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에셋증권은 그룹 산하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진출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역시 증권형 토큰 발행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삼성증권도 해당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인력 채용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따라서 증권주는 2021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본업인 증권거래에서 증권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작년에 높아진 실적을 현재는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증권업 목표치를 보면 목표 주가를 하향하거나 당분간은 주가 움직임이 좋지 않을 거라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보유한 투자자산의 지분 가치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영상의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의 가격 상승 또는 가격 하락에 대해서 주식 유치원 야너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자, 이렇게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는요,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이 아니라 매일 평일 오후 5시에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주말에는 야너주가 공부하는 주식 관련 영상 올릴 테니까요. 야너주와 함께 주식 공부하실 분들은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모두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